자,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을 여기 오기 전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완화 의료라는 게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을 완화 의료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통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신체적인 문제, 심리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완화시키는 게 목적인 그런 의료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들 겪으시는 증상들이 이제 통증, 피로감,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부터 또 선망이라고 해서 이따 뒤에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릴 거고요.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통증이죠. 예. 여기서는 뭐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안 아픈데 여기 오시는 분 없죠. 안 아프신데 오시는 분은 보통 많이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고 암성 통증의 90% 이상은 조절 가능한 통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통증은 약으로 대부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면 중독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하는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유언비어가 너무 많이 통합니다. 미국소 먹으면 죽는다는 놈들서부터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제가 의사 된 지 23년 됐는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50년 하다 한 명 볼지 모르겠지만 되지 않는 얘기들이고 기운 없다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기운 없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만 사실 기운이 잘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움직이실 수 있을 땐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음식을 한꺼번에 왕창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량씩 조금 먹는 게 중요하고, 음식 먹는 걸 강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제 한국 사람들 곡기 끊기면 뭐 죽는다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옛날 얘기, 20세기, 19세기 얘기들 하고 있는데 21세기는 그런 일 없다. 변비들도 많이 생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면 변비가 잘 안 생기는데 이제 누워만 계시다 보면 변비가 잘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변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옛날 시절에는 막 막혀가지고 입으로 막 변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분들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20세기 때 얘기입니다. 21세기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변비가 문제 없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은 좌약을 드린다든지 변비약을 드린다든지 뭐 아주 안 되면 뭐 관장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거 막힌 하수구는 뚫는다.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맨날 똥 넣냐고 물어보냐고 화내는 분들이 있는데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호흡곤란들도 많이 호소하시는데 실제 우리 몸에서 산소가 모자라면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대가지고 산소가 충분하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멀쩡한데도 숨차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불안제가 크게 도움이 된다. 이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또 편견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우리를 뭐 불안증 환자로 하냐 막 이렇게 얘기는 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전 세계 모든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밥이 내려가는 구멍에 길에 이렇게 잘 내려갈 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나쁜 놈의 암덩어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잘 내려가지가 않죠. 그리고 생으로 굶어도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깁니다. 분비가 되는데 걔들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내려가지 못하면 울렁거려서 토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콧줄을 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콧줄에 대해서도 또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헛소리 써놓은 놈들 있거든요. 그거 꽂으면 죽는 데더라서부터 있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걸로 사람을 죽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아무리 사람을 괴롭히려고 애를 써도 괴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안 꼈을 때가 더 편하죠. 약간 왜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 후비는 듯한 느낌은 있겠지만 그거랑 울렁거려서 괴로운 거랑은 울렁거리고 토하면서 괴로운 거랑은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망이라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어서 요게 오늘 아셔야 될 딴 것들은 딴 데서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요 두 가지 단어는 꼭 아셔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요 선망입니다. 완화 의료 받으려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뭐 20 내지 80%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게 한자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써놓질 않았는데 헛소리 섬자에다가 망령날 망 노망났다 할 때 망 헛소리를 하면서 노망난 사람처럼 변한다. 급성 치매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사실은 뭐 낙상이라든지 자해라든지 타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막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달려있는 것들 다 잡아 꼽는다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낮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래야 밤에 잘 주무시거든요. 근데 낮에 계속 자고 일어나서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낮에 빛에 노출되게 하고 옆에서 말 걸어주고 뭐 여러 방법을 써서라도 낮잠을 최대한 잘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보호자들 옆에 계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 평소에 알던 그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이걸 믿지. 저희가 여기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우린 근처에 사니까 집에 부르면 올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올 거예요? 네. 그동안에 그 난리 치는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계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불안과 우울들도 많이 호소들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신나 죽겠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고요. 예. 불안과 우울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병 환자라서 드시는 게 아니라 항우울제, 항불안제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우울과 불안이 있으면은 똑같은 정도의 숨참, 똑같은 정도의 통증에도 더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용량의 진통제 내지는 좀 숨을 덜 차게 하는 약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 썼는데 반응이 좀 안 좋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라서 대부분 들키지 않으려고 참죠. 의연한 척은 하지만 겉으로 의연한 거하고 속마음에서 불안하고 우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좀 잘 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암이라는 병 뭐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지고 뻥 터져서 보통 여기 오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 온 가족이 깜짝 놀라시는데 문제는 오고 나서 대여섯 번 더 놀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게 이제 이 시기가 서로가 괴로운 것인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뭐 폐렴 걸려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 나쁘게 얘기하면 시간 질질 끈다고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어떤 정리, 누구하고 화해하거나 뭐 이렇게 할 시간의 확보라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 단어인데 완화적 진정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온갖 증상들 지금 개선하는 것 제가 설명들 다 드렸는데 요게 잘 증상이 조절이 되면 참 좋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이것저것 해도 도대체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요법이라고 해서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깊은 잠 흔들면은 반응은 할 정도까지 해서 좀 안정을 시켜놓는 진정을 시켜놓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시켜드립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은 의사 간호사들 편하려고 사람 잠만 재운 자라고 써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화적 진정요법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자주 가봐서 호흡이나 맥박이나 이런 걸 변화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손이 가면 같이 덜 가지 않는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이익이 우선이어야지 그거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가 제가 드릴 말씀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일단 오셨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봐드릴 거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추가로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나왔죠. 울렁거리고 토할 때는 안 먹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냐인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먹다가 조금 살에 걸렸다라고 보호자들은 주장하시는 거. 밥 먹고 나서 기침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상태 나빠지시거나 폐렴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밥이 밥구멍을 넘어가야 되는데 숨구멍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숨구멍을 넘어가지 않으면 기침을 안 합니다. 우리는 생전 먹어도 기침 안 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좀 기운이 없어서 기침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 완전 착각. 예. 거기다가 한 숟갈만 더 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나빠지게 일부러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예. 먹이는 사람 자기야 뿌듯하죠. 뿌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덜 괴롭고 환자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뭐 완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자가 갑자기 나빠질 거를 내비두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냐? 링겔로 따라간다. 우연 링겔 그거 뭐 하나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들 하실지 모르지만 이 한층 밑에는 중환자실이 쫙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 몇 달 동안 그거만 맞고도 밥 한 끼 못 먹고도 다 잘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절대 영양 문제는 안 생긴다. 절대 탈수 안 빠진다. 그것만 잘 따라가. 물론 이제 링겔길이 있어야죠. 링겔길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고
민결길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따라가면 최소한 갑자기 무슨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 거꾸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먹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막 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할 수 있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입으로 어떻게 먹여볼래? 그런 미련함이 없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지난주에도 한 분 계셔서 제가 또 강조드렸는데 매주 나타나시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보호자들이 참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릇된 신념은 참 고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릇됐다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죠.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맞는 얘기만 해서 인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환자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저희는 해드릴 거고요. 보통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뭐 저쪽 전에 치료하던 데서 이제 뭐 3달 남았습니다, 1달 남았습니다, 6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100명의 평균은 들어맞습니다. 100명의 평균은 분명히 들어맞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평균에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죠. 6달 플러스 마이너스 5달, 3달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의미가 없다. 제발 그 왜 소설책 그 마지막 입체책 이파리 뛰면서 뭐 D-90, D-89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임종을 같이 했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어디 멀리 가지 마셔라 가족들 불러라 이렇게들 말씀드리고 적어도 10집 중에 9집은 맞추는데 한두 집은 또 잘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맞추려고 저희도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잘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